자, 2023학년도 대입 전략으로서 전년도 2022 수시 입결 자료를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가 좀 더 알차게 이 고3의 생활을 우리가 준비하고자 하고요. 또한 우리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내신이면 대략 어느 정도 대학을 가는지 한번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형별로 성적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특히나 교과 위주의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전형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 테니까 잘 보시고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 대비해서 어디까지 지원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교과와 종합으로 좀 나눠 볼 거고요. 뭐 모든 대학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서울대부터 우리가 학생 선호하는 대학 한 15개, 20개 정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자료는 자, 경기도에 있는 경기진협에 속해 있는 선생님이 경기진협에 속해 있는 선생님의 학교에서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 만든 자료입니다. 2022학년도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자, 어떤 합격의 결과를 나타냈는지 나타내는 건데요. 평균과 그 다음에 최저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평균과 한 75% 정도인 것 같아요. 평균, 중앙 75%. 평균은 말 그대로 평균이 되겠죠.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은 아니지만 서울대는 뭐 교과 전형이 없잖아요. 교과 전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과랑 가장 유사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인데 보통 1점 인문은 1.2가 평균이었고요. 쟤는 1.25. 그다음에 대학에서 흔히 공개하는 뭐 등록자 70% 점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75%, 하위 75%, 1.32, 1.37입니다. 저희 학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무튼 1.34를 넘어서 붙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보통 1.2 안쪽에서 많이 붙었는데요. 학교마다 면접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서류에 대한 준비가 좀 더 치열하면 잘 돼 있으면 뭐 이런 결과치도 나오겠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게 대박이죠. 1.6, 1.59의 내신 등급 학생들이 서류를 잘 준비해서 붙었으면 대박이 되는 거죠. 자, 연세대 추천형 작년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1단계에서 5배수를 먼저 성적을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40% 면접이 있는 이 전형인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 이 전형에서 경쟁률이 5배수가 넘지 않았습니다. 겁을 잔뜩 먹은 거죠. 그리고 한양대 이따 소개하겠지만 한양대가 교과 전형의 최고의 대학이었다면 이제 연대가 이렇게 딱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40%의 면접이 재시문 면접이었고요. 재시문 면접이 어렵다 보니까 최저는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대의 평균 요 점수는 1.40, 자연대 1.40, 1.47, 그러니까 1.5 전후. 그리고 뭐 최저는 솔직히 이거는 뭐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내가 예를 들어 2.3등급이거나 연대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헛된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지원 풀은 자, 못해도 한 1.4, 1.5 안에서는 연대 올해는 5단계를 5배수를 넘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올해는 또 5배수가 넘어가면 또 내신으로 또 잘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고려대 학추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추천 인원이 5%였습니다. 그죠? 고대 같은 경우는 4%, 서울대는 학교당 2명. 고대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고대 같은 경우는 일단 최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는 면접이 있었지만 2022학년 면접이 없어지고 대신에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건 서류 20%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종의 요소가 약간 남아 있다라는 거, 교과 전형이지만 서류를 본다라는 거, 그리고 체제가 있죠. 근데 체제가 셉니다. 자, 3합 5, 3합 6이죠. 작년에 3합 5, 3합 6이었습니다. 고대 이 최저가 있기 때문에 평균이 제일 낮죠.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 중에 고대가 제일 나쁜 학교냐? 뭐 그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은 서울대가 최저가 제일 낮습니다. 원래는 세 개 영역에 2등급이 3개 영역이 다 있어야 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세 개 영역 3등급으로 바뀌었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저학력은 없지만 재심 면접이 있고요. 여기는 최저가 상당히 셉니다. 3합 5, 3합 6. 게다가 탐구가 두 과목 평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시의 방향성이 나오죠. 2등급 후반도 붙는 이유가 최저가 어렵기 때문에 내신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요 수준이 되면 고대도 감히 도전해 볼 만하다. 자, 서강대, 성균관대 다
이전 연도에는 없었던 그 교과 전형이 이런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쓰고 연고대 쓰고 한양대로 바로 쓸 수밖에 없었던 친구들이 중간 지점이 생긴 거예요. 자,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교과 90에 그 다음에 출결, 봉사, 이른바 비교과 10% 들어가는데 전년도에 뭐 코로나 때문에 다 만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학력이 3합 6입니다. 탐구는 한 과목이고요. 학교에 10명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10명 추천할 수 있는 인원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핵심이고요. 1.34, 1.44, 그러니까 1.5 안쪽에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100으로 하는데 이 학생부 100 중에 정량으로 80%, 정성으로 20%. 정량이라는 건 1학기 때에는 공통 과목과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80%를 등급 나오는 과목을 하고요. 나머지 20%, 즉 등급이 나오지 않는 ABC로 평가되는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는 정성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강대 대비해서 성균관대가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서류를 반영하기 때문에. 자, 성균관대 이렇게 서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낮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자연 같은 경우는 6.11등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정말 대박이죠. 우리는 항상 이런 것만 보이죠. 최고 점수 1.00은 안 보이고 6.11. 여기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합격자의 점수가 아니라 불합격자의 점수 중에 최고점, 최저점 봤을 때도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자, 그리고 성균관대의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년에 원래 작년도에 성균관대 최저는 국어, 수학, 탐구 해서 2합 5였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3등급이네. 그러니까 결국은 3합 8의 개념이었는데 올해는 3합 6으로 좀 강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의 폭도 강화됐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질 개연성이 있겠죠. 한양대 깔끔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요. 일단 11% 추천 인원 있고요. 올해, 작년, 내년 똑같고요. 그리고 오로지 내신으로만 합니다. 전국에 내신 좋은 학생들, 내신 끝판왕들이 다 모여 있는 거고요. 보험으로서든 어떻게 되든 한양대 내신으로만 하는 전형적인 깔끔한 전형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른바 나중에 그 100% 인원을 못 채워서 2월 되는 숫자가 종종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복 합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운 좋은 학생들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양대 같은 경우도 2등급 초반에 합격자가 나온 과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대와 경희대, 중경 외시를 좀 볼 텐데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일단 교과 70에 서류 30, 출결과 봉사를 보는데 전년도에 뭐 다 만점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앙대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처음에 발표했던 자료보다 이제 체제를 좀 더 완화했는데 3합 7 있죠. 그리고 탐구는 한 과목 이렇게 완화시켰고요. 올해 작년까지는 추천인은 10명이었는데 올해는 20명으로 늘어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대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주목하셔야 되고요. 서울서의 점수대가 좀 내려가죠. 한 1.7등급대 1.8등급 1등급 중후반대 점수에 3등급 3개 합 7 정도 나오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최저를 못 맞추면 이 교과 전형에서는 서울에 있는 교과 전형은 커버가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2합 5였죠. 최저가. 근데 경희대는 뭐 서울에도 있고 국제 캠퍼스 따로 있는데 과가 다 나뉘지만 인문은 서울 중심으로, 그 다음에 자연은 국제 캠퍼스 용인에 있는 수원에 있는 그 캠퍼스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점수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경희대 올해 같은 경우는 변화가 크죠. 작년도까지는 추천인은 6명이었습니다. 인문들, 자연셋, 예체능 하나. 그런데 내년부터는 추천 인원이 3학년 재직에는 5%로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거. 그 다음에 최저가 2합 5입니다. 중앙대하고 외대, 시립대 대비해서 얘는 2개의 영역을 보지만 나머지 요 레벨 대학들은 3개의 영역을 보는데, 그래서 예전에 중경외시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경희대는 웬만하면 하나씩 더 넣고 가지 않을까. 그럼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점수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이건 어디까지는 예측입니다. 자, 외대 같은 경우는 외대도 교과 90에 출결 봉사 10%였는데 전년도에 20명 뽑고요. 최저가 2합 4였죠.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는 1개 3등급 이렇게 맞아야 됐던 거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3개라는 여기는 2개인데 2개 3대
여기는 2개 2합 5고요. 좀 차이가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시립대 같은 경우는 시립대는 추천인은 일단은 작년도 4명이었는데 올해 8명으로 늘어난다는 거 한번 참고해 두시고 최저가 3합 7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에서는 최저 맞추는 게 관건이다.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점수대를 놓고 보면 1등급 대 중후반부터 2등급도 보이기도 하는데 요 정도 레벨, 중경외시 정도 레벨 가려면 기본적으로 1등급 중후반대, 그죠? 학과에 따라 좀 이게 뭐 용인이다 보니까 좀 떨어지긴 하는데 또 최저 영역이 한계 3등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조금 점수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앙대, 경희대, 요 외대, 시립대 요 라인에서는 1등급 중후반에 기본적인 최저가 맞춰주면 한번 해볼 만하다. 자, 그 다음 레벨들이 이제 건동, 홍인데요. 뭐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것도 기본적으로 최저가 다 있죠. 2합 5. 건대 같은 경우는 1등급 후반, 2등급 초까지 나오기도 하지만 아무튼 서서히 점수가 뒤로 밀리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 전형에서는 여전히 1등급 대여야지 건대 정도도 갈 수 있다. 자, 동국대하고 건대하고 차이가 뭐라 그랬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서류를 봅니다. 서류의 영역이 무려 40%나 되기 때문에 이 동국대 같은 경우는 그 서류 때문에 최저를 안 보는 대신에 서류로 하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고요. 내년에는 이 서류의 비중이 좀 줄고요. 교과의 비중이 좀 더 늡니다. 홍익대는 최저가 3합 7이죠. 요 레벨 요 라인에서는 최저가 좀 센 편이라서 최저가 높기 때문에 내신이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내년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서서히 1등급도 후반, 2등급 초까지 이제 형성이 되죠. 그런데 최저가 쓸수록 내신은 더 점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신이 안 좋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수능 모의고사를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최저를 맞춰 놓으면 부족한 내신을 좀 더 커버할 수 있고, 최저는 솔직히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죠. 뭐 2.9등급이 홍대 붙었으니까 내가 2.9등이니까 최소한 홍대는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고 어떻게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못해도 75%나 평균선에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등급 후반, 2등급 초까지 나오고 기본적으로 최저를 맞춰주고, 동대 같은 경우는 준비해야 될 서류 같은 것만 잘 갖춰주면 한번 해볼 만하다. 자, 국숭세 요 라인을 보겠는데요. 국민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최저가 있습니다. 자, 최저가 있는데, 자,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교과별로 뽑는데요. 2합 5고, 문과는 인문이 2합 5, 자연은 2합 6이죠. 그리고 숭실대 같은 경우도 2합 6과 7인데, 숭실대 같은 경우는 2합 6과 7인데 상당히 까탈스러운 게 뭐냐면 여기에 영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탐구가 2과목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2합 6이지만 여기 자연 똑같이 2합 6이지만 여기 숭실은 2합 7이지만 또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가 빠져 있고 탐구 2과목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신이 최저가 더 세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점수대가 이제 뒤로 서서 밀리죠. 학교의 뭐 선호도에 대한 차이도 있겠고, 그다음에 레벨에 쓰는 학생들 점수대 대비해서 최저 맞출 개연성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좀 내려갑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는 올해 최저가 더 세집니다. 2합 4, 2합 5로 바뀌고 대신에 탐구는 한국어로 바뀌는데 최저가 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점수 좀 더 밀리지 않을까. 내가 2.5등급 전후다, 서울에 있는 숭실대급 가고 싶다 그러면 최저 2합 6과 7, 그러니까 3등급 4등급 맞추면 되겠죠. 세종대는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나요? 지역균형과 학생부 우수자. 지역균형이 점수가 더 높다는 이유, 그 다음에 세종대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는 뭘까요? 자, 요거는 학생부 우수자는 최저가 있는 전형이고요. 지역균형 전형은 최저가 없는 전형입니다. 최저가 없으니까 내신대가 상당히 높죠. 최저가 있으니까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 전형하면 무조건 내신으로만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최저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 점수가 조금 낮아도 해볼 만하다. 작년도에 2합 5, 2합 6이었습니다. 인문 2합 5, 2합 6. 올해는 이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지역균형 선발로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 2합 6, 2합 7로 약간 완화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만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서울권에 있는 중상위권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 하려면 1등급부터 2.5등급 좀 양보해서 2등급 후반까지의 내신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최저가 없는 전형은 내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최저가 있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중에 몇 개 대학들은 이제는 자, 아무튼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자 2등급 중후반까지 내신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그 대학에서 필요한 최저를 맞추는데 보통 최소 2등급 3등급 이렇게는 유지를 해줘야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종합을 좀 볼 텐데요. 자, 서울대 일반 전형 뭐 최저 없죠. 최저 없는데 뭐 워낙 어마무시한 이른바 스펙이 있어야지, 내용이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점수대는 지역 균형보다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이게 결코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이 쓰는 전형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 연대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죠. 그리고 이 면접 자체가 재심 면접이기 때문에 종합 전형이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볼 수 없는 좀 폭이 좀 넓어지는 게 보이죠. 1.86, 아까 연대 교과 중 한 1.4 안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으면 종합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내신 좋은데 조금 부족하면 서류까지 같이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고려대 학업우수형과 계열적합형인데, 계열적합형은 최저가 없고 학업우수형은 최저가 있는 전형입니다. 최저가 없다 보니까 또 서류만 보기 때문에 내신은 조금 안 좋아 보이지만 그만큼 내신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서류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업우수형 같은 경우는 최저가 어마무시하게 셉니다. 4합7, 4합8이죠. 최저만 맞추면 거의 이건 붙는다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종합인데 최저가 상당히 높다. 뭐 내년도에는 조금 최저가 완화되긴 하지만 여전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최저 맞추기가 참 어려운 전형이죠. 자, 요 서울대, 연대, 고대 요 라인만 놓고 보니까 1등급 중후반부터 2등급 중반까지 내신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 그러니까 내신 너무 과하게 이탈하면 안 되겠죠. 1.5에서 한 2.5 요 안쪽에 점수대 학생들 중에서 서류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친구들 종합전형으로 한번 스카이 대학 한번 노려볼 만 하고요. 자, 서성한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성한 라인도 요 라인들은 여기도 뭐 서류 100, 서류 100, 서류 100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학과 모집은 면접 있는 전이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서류만 보고요. 또 그 서류도 학생부만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특히나 현재 고2 학생들부터는 자소서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학생부에다가 얼마나 자신의 역량들을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강대는 2등급 대에서 형성이 많이 되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그래도 2등급 후반까지 나오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최저, 그러니까 꼴등으로 붙은 친구들 놓고 보면 3등급 4등까지 나오는데 이 정도 레벨은 특목고 학생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우리가 보기가 쉽지는 않고요. 요 한양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죠. 최저도 없고 그냥 딱 학생 하나만 딱 보는 건데 아까 조금 놓친 것 같은데, 한양대 같은 경우가 내신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1등급 때 이렇게 점수가 형성이 되고요. 비슷한 레벨인데 최저가 있고 서류를 약간 보는 대학들은 조금 차이가 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합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최저가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학생들로 하여금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 뭐 자소서가 있고 없고도 상당히 차이가 될 수 있고 또 면접이 있고 없고도 차이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도 학종이라고 해서 점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무튼 2등급 때까지는 중후반까지는 돼야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서류가 엄청나게 훌륭하다고 해서 막 4등급, 5등급 써서 붙기에는 쉽지 않은 모양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중앙대부터 이제 시립대까지 볼 텐데 요 라인에서는 기본적으로 면접 전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2단계에서 면접을 좀 많이 좀 보는데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30%. 근데 중앙대는 이제 두 개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르네상스도 면접이 있는데 정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다 최저가 있었습니다. 2합 5. 근데 올해는 없어지고요. 최저가 있다는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외대도 면접이 있고, 그러니까 외대도 원래 면접형이 있고 서류형이 있는데 서류형은 당연히 서류만 보는 거고 면접이 있는 거고, 시립대도
면접을 40%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단계 일정 배에서 뽑고 그다음에 2단계 면접 보는 이런 전형이고 이렇게 종합 전형이 두 개 있는 전형은 면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 점수대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또 중앙대 같은 경우는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 골고루 잘하는 학생이라면 탐구형은 탐구 영역이 좀 더 뛰어난 학생, 뭔가 어떤 자기가 희망하는 전공 분야에 더 많은 탐색과 또한 관심 있는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 좀 넓지요. 레인지가 넓은 게 좀 보이고요. 물론 다빈치형 뭐 4.55가 더 높기도 하지만 낮기도 하지만 점수를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여기도 2등급대 중후반 정도까지가 내신. 아까 교과 전형은 1등급 대 중후반이었잖아요. 한 1등급 차이.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0.5에서 1.5, 교과 전형에서 0.5에서 1.5등급 뒤로 조금 그 정도 내신을 가지고 서류 준비하면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대학들 어느 정도 한번 해볼 만하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희대 발표한 자료는 평균 2.6이었습니다. 올해. 근데 이제 경기도권 학생들은 그거보다는 평균 점수는 더 낮죠. 그 얘기는 서류적인 부분에 대한 그 강점보다는 내신에 대한 강점을 좀 더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종합 전형은 내신 맞고 뽑는 전형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서류라는 말 속에는 교과 영역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에 대한 점수 그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신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등급대 중반 근데 최저가 있었다는 거. 외대 시립대도 거의 마찬가지죠. 2등급들 중반까지 점수가 이렇게 형성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자, 현재 내 내신 2.5등급입니다. 그런데 시립대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교과 적용을 하려고 할 때 내신이 전년 대비해서 모자릅니다. 그러면 난 내신이 안 되니까 자, 작년도에 4.18도 시립대 종합 중에 붙었다고 하니까 시립대 종합을 너무 붙겠다. 절대 오산이죠. 내신이 좋을수록 서류 관리를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 2학년들 학생은 내신만 공부한다? 안 되죠. 아까 내신 서울에 있는 그 주요 대학들 중에 내신만 보고 뽑는 대학은 별로 없었습니다. 최저가 있죠. 그러니까 수능을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교과 전형으로 붙기에는 좀 뭔가 부족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종합으로 대학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종합이 참 번거롭고 그러니까 종합에 대한 준비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원서 접수할 때 보면 종합에 가장 많은 눈길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등급이 전년도에 컷이었다 그러면 내 점수가 2.5라면 전혀 거기를 용기 있게 쓸 개수는 없는데 뭐 전년도에 뭐 2.5등급이다, 4.1등급이다 그러면 종합전형에 쓰고 싶은 유혹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3년 동안 서류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써봤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3학년 학생들도 뭐 아싸리 1, 2학년 때 아무 준비도 안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느 정도 전공 관련돼서 흔히 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 왔다면 3학년 1학기까지 알차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4등급 대 학생이 요 정도 레벨 간다고 지금부터 내가 서류 잘할 거야 이런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레벨들 지난 영상에 제가 건동홍숙을 말씀드렸었는데 요 레벨의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대학보다는 뒤로 좀 밀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2등급 중후반대 학생들이 서류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접근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여기서 참고할 건 뭐냐면 홍익대 같은 경우가 종합전형인데 불구하고 최저학력이 있다. 3합7, 인문은 3합7, 자연은 3합8. 그러니까 홍익대는 약간 좀 특이한 조합의 학생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최저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합을 준비하지만 뭔가 좀 부족한데 최저 준비는 돼 있는 학생들. 내신에 대한 불리함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최저가 된 학생들. 이 학생들이 쓰면 이런 기적 같은 5.46, 3.64 이런 학생들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3년 동안에 학생부 종합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했는데 그냥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저는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넣었다고 해서 뭐 뽑아주진 않겠죠. 하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내가 최저가 장점이라 그러면 우리 홍익대가 맞는 대학일 수도 있겠다. 자, 국민대부터 세종대까지 놓고 보면 이제 점점 좀 내신 좀 밀리긴 하지만 2등급 후반부터 3등급 초반까지 점수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형들도 다 면접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소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레벨의 대학들 우리 흔히 말하는 서울에 그래도 선호도 있는 대학들 중에 거의 마지노선 아닙니까? 자, 이 대학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무지하게 이건 뭐 경기도 자료긴 하지만 뭐 4등급, 5등급, 6등급짜리가 붙는다는 얘기보다는
평균 등급이 거의 2등급대 중후반, 3등급 초반에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결론을 내면 뭔가요? 내가 1등급대 초반이다. 당연히 교과로 써야죠. 1등급대 중반이다. 교과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잘 가봤자 한양대밖에 못 가는 겁니다. 내가 최저가 어느 정도 맞춰주면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 교과로도 연세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내신이 조금 밀리더라도 희망하는 대학의 최저를 어느 정도 맞춰주면 그 불리함을 조금 여러분들이 상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과를 바꿔서 써면서 점수에 맞춰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수 최저가, 그러니까 아무리 점수를 맞춰가더라도 최저가 안 나오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저가 맞춰준다는 전제에서 조금만 점수를 바꾸면, 왜냐면 정시에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이렇게 침공한다 그러는데 정시에서 되는데 수시에서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수시에서도 희망하는 점수대로 조금만 바꿔주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가능하고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요 정도 레벨 대학까지 놓고 보면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이제 와서 서류 준비해서 저는 이 대학들 갈 겁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게 1학년부터 그렇게 준비했다면 정말 여기 최저 붙은 학생들처럼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 중에 3.6등급대가 국민대도 붙었고 5.79등급이 숭실대도 붙었고 그런 역사가 나올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75%와 최저 사이 점수차가 상당히 25% 안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겠죠. 붕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면 3등급까지 내신은 유지하되, 그 다음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교과로 갈 수 없는 여건이 되면 좀 더 종합전형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종합의 핵심 뭐라 그랬죠? 학교생활 충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1, 2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학교에서 보는 시험들 내신 잘 챙기시고 수업 잘 들으시면서 생활기록부에 여러분들 영역을 잘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3학년 학생들은 괴리가 점수가 너무 심하게 나면 다른 전형들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목표 대학을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점수대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다면 좀 더 치밀하게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고, 한 방향만 가는 건 절대 위험합니다. 나는 교과로만 대학 갈 거야, 나는 학적으로 대학 갈 거야, 나는 정시로 대학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수능 공부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과와 종합과 나중에 다 떨어지면 수능 보고 대학 갈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될 공부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지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